이 아날로그 머니가 디지털 머니로 되면 돈을 찍어내고 관리하고 전송하는 이런 모든 비용들이 전부 다 한계 비용이 거의 지로에 가깝기 때문에 경제의 디지털 대전환이 일어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소장 이노 교수입니다. 제주도는 천연자원이 굉장히 풍부하고 또 관광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러한 관광과 자원과 또 이런 정보를 디지털 자산화해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암호화폐 또 가상자산 용어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디지털 자산으로 다 통일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을 표현하는 방법이 암호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또 디지털 자산이 화폐로 쓰이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겠고, 그래서 화폐로 쓰인다 그러면 교환 가치가 저장 가치보다 큰 경우, 교환하는데 주로 이제 많이 쓰이는 경우가 되겠고, 우리가 자산이라고 하면 돈을 쓰는 것보다 저장 가치가 이제 큰 경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자산은 여러 가지 성격이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 이게 화폐로 쓰이기도 하고 또 자산으로 쓰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요즘 아시다시피 비트코인과 같은 경우는 2100만 개만 발행이 된 희소성 덕분에 디지털 자산으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죠. 경제의 디지털 대전환이 일어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의 가장 작은 단위가 화폐거든요. 근데 우리가 쓰는 원화, 10,000원짜리 지폐나 또 100달러짜리 지폐 이런 것들은 저는 아날로그 머니라고 붙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것들이 저는 디지털 머니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날로그 머니 중심이 디지털 머니로 바뀌고 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요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죠. 우리가 디지털 여기 책이 있는데 이 아날로그 북하고 이렇게 있는 디지털 북하고 이렇게 보면은 내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인터넷만 되면 만권도 갖고 다니면서 원하는 컨텐츠를 읽을 수 있는 게 바로 디지털의 장점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계 비용이 있어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 이 책을 하나 쓰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잖아요. 그리고 한번 쓰고 나면 두 번째 책을 하는 데는 그냥 복사해서 재본하면 되잖아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책을 만드는 비용이 한계 비용인데, 이 한 권이 팔릴 때랑 100권이 팔릴 때랑 100만 권이 팔릴 때 매출은 늘어나지만 종이값, 재본값, 운송비 여러 가지 것들이 들기 때문에 비용도 같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익이 굉장히 한계가 있는데, 이런 거 같은 책을 디지털로 쓰면은 100명한테 전달하나 1억 명한테 전달하나 거의 비용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한계 비용이 거의 지로에 가깝다. 매출은 늘어나는데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익이 굉장히 극대화될 수 있죠. 그래서 나스닥에 보면 대부분 디지털 기업들이 그 10위 순위권 안에 다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한계 비용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에도 이 아날로그 머니가 디지털 머니로 되면 돈을 찍어내고 관리하고 운송하고 전송하는 이런 모든 비용들이 전부 다 한계 비용이 거의 지로에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것이 되고, 이것들이 앞으로 모든 사람이 쓰게 된다 그러면 엄청난 혁명적인 일이 일어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머니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비트코인과 같이 발행 주체가 컴퓨터 프로그램인 탈중앙화된 그런 디지털 머니죠.
거기에 이제 그 아이디어와 기술을 차용해서 기업이 만든 디지털 머니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페이스북이 리브라라고 하는 디지털 머니를 만들었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코인이죠. 25억 명이 지금 페이스북 어플리케이션을 쓰는데, 그 25억 명이 쓰는 코인, 즉 디지털 머니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국가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통화 주권, 특히 이제 싫어했던 부분이 미국이 달러 패권을 지키잖아요. 이제 미국 청문회를 열어가지고 이 발행을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마 올해나 내년쯤에 달러만 그 기축으로 해서 디지털 머니가 미국 은행에서 발행하게끔, 그거를 페이스북이 사용하게끔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세계에서 그 돈을 쓰게 하는 그런 경제 시스템을 지금 구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발행하는 디지털 머니가 있는데요. 그 페이스북이 처음에 리브라를 만들 때 위안화를 거기에 담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굉장히 소외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나중에 28억 명이 쓰는데 위안화에 그런 영향력이 없겠다 해서 직접 국가가 디지털 머니를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디지털 위안화가 됐고요. 이런 것처럼 탈중앙화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탈중앙화된 디지털 머니, 또 기업이 만든 디지털 머니, 그 다음에 국가가 만든 법정 디지털 머니,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발행 주체별로 디지털 머니가 만들어지면서 서로 상호 보완도 하고 경쟁도 하게 되겠죠. 실제 실물 자산을 패깅한다 그러는데, 그거를 담보로 하고 디지털 소유권 증서를 발행하는, 그걸 우리가 이제 약간 토큰이라는 이름을 써요. 그러니까 코인은 이런 이제 화폐나 이런 페이먼트 결제 부분에 많이 쓰였다 그러면, 토큰은 거기에 어떤 의미를 담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버스 탈 때 버스 토큰을 내면 버스를 한번 탈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가장 많이 지금 트라이 되는 게 부동산 토큰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100억짜리 강남에 빌딩이 있는데 제가 100억이 없기 때문에 그 부의 기회를 참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100억짜리 빌딩을, 그 소유권을 100억 개의 디지털 소유권인 토큰으로 만들어서 내가 10만 원어치 그 토큰을 사면 10만 원어치 주인이 되는 거야. 산 포션만큼 매달 이렇게 받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에 보면 관광객이 와서 어디서 무엇을 먹고 얼마큼 돌아다녔는지 그 동선 정보가 있잖아요. 그거를 알면 거기다가 어떤 가게를 해야 되는지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 마케팅 정보를. 그러면 그 정보, 동선에 대한 정보를 디지털 자산화 해가지고 그거를 사고 파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디지털 자산 시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 산업이 굉장히 타격을 받고, 근데 이런 그 어려운 시대가 지나고 나면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기 마련이거든요.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디지털 그런 세상에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디지털 자산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이런 산업의 새로운 선구자가 되셔서 부의 기회를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